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후의 붕괴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추락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고 사람을 어디까지 무너뜨리는지 더 가까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 그 숫자가 결국 당신의 현실입니다. 자존심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더 단 하나를 봅니다. 바로 통장 잔고입니다.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조용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3,924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조사 기준입니다. 2023년보다 263명이 늘었고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더 섬뜩한 사실은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당수가 50대와 60대였고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다세대 주택, 원룸 오피스텔이 많았고 여관이나 모텔, 고시원에서 발견되는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임대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죽음이 외로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이 관계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돈 없이 늙어간 사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본인조차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40대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믿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직장이 있고 필요하면 대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큰 문제는 없다고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럴듯합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생활은 돌아가고 남들 눈에도 아직 안정된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겉으로 꽤 커 보입니다. 문제는 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얼음집이 하나 있습니다. 크고 멋집니다. 하지만 목이 마릅니다. 얼음을 녹여 마시면 갈증은 해결되지만 집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집을 지키려면 갈증을 견뎌야 합니다. 한국의 중년층이 딱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괜찮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월급이라는 수도꼭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이 구조가 얼마나 불안한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대출 이자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자녀 교육비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감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 상태가 월급 하나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60세까지는 일하겠지. 아무리 그래도 55세까지는 버티겠지.
현실은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정년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일찍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 구조조정, 조직 개편, 건강 문제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월급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사이에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조금씩 깎아먹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60대 중반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그 사이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뚜렷한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조금 모아둔 돈도 있고 아직 몸도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은 줄고 자존감은 흔들리고 불안은 커집니다. 삶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미래가 빠져나갑니다. 50대가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소득은 줄기 시작하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위아래에서 동시에 돈이 들어갑니다. 위로는 병원 비용비와 돌봄 비용이 있고 아래로는 자녀의 취업 준비와 생활비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돈 부족이 아닙니다. 조급함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뭔가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만회하지 못하면 끝날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고 잘 모르는 사업을 시작하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어디에 넣었더니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사람에게 한 방의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기 피해도 늘어납니다. 귀가 얇아서가 아닙니다.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아내의 병원비가 필요하고 자녀의 전세 자금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돌봄 비용이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끝까지 냉정할 수 있을까요? 공포와 절박함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혼입니다. 이 시기의 이혼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노후 자산 구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연금이 나뉘고 부동산이 갈라지고 오랫동안 쌓아온 기반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후 빈곤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옵니다. 60대부터는 돈이 생기는 시기가 아니라 병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소득은 이미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가 잘 자립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녀의 생활비로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처음에는 잠깐 도와주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몇 년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기 노후를 줄여서 자녀의 현재를 떠받치게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 유지 비용입니다. 경조사비, 모임 비용, 선물값.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돈이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쌓이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자주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임을 한두 번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아무 연락도 오지 않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연락을 끊은 게 아닙니다. 연락할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관계는 돈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여유가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립되면 그 다음은 너무 빠릅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끝없는 하강입니다. 한국은 노인들이 매우 오래 일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노인 빈곤도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잔인한 모순입니다.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노후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 빈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옛날 세대 이야기라고.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연금이 부족했던 세대의 문제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40대, 50대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벌었지만 동시에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 대출 이자, 높아진 생활 수준, 벌이가 늘어난 만큼 지출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더 나아 보이지만 실제로 노후에 남는 돈은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대는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의 부양 문화는 사라졌는데 그것을 대신할 안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위험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미래의 고통보다 현재의 만족에 더 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소비가 주는 만족감은 너무 선명하고 20년 뒤의 불안은 아직 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오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유행의 착시입니다. 한때는 욜로가 유행했고, 한때는 파이어족이 유행했고, 지금은 코인과 주식으로 한 번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늘 같습니다. 성공한 극소수만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SNS는 그 장면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보다 보면 그게 마치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만 늦은 것 같고, 지금 큰 승부를 걸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노인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노인을 부양할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국가의 복지와 지원이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미래에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만 떠올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은 월급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 시간을 버틸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노후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투자 비법도 아니고 한 번의 인생을 바꾸는 비밀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통장에는 숫자가 당신이 어떤 노후를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돈과 연결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 중요합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고 2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20년 뒤에는 그 작은 돈이 자존심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만드는 사람보다 작은 돈을 오래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산 구조를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얼마인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 숫자만 정확히 알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조차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니까요. 저는 가끔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70대의 한 남자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그 남자의 통장에는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말. 그 한마디 앞에서 그 남자는 결국 수술을 포기합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수치심입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것이 바로 돈 없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30대이든 40대이든 50대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아직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돈 없이 늙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뒤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바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